자, 7번은요, 그 효용함수를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는 MRS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꺾이는 부분을 좀 활용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환 경제를 생각해보자. 거기 보시면 A는 X제 한 단위와 Y제 한 단위를 항상 함께 소비를 하고요. B도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대요. 처음에는 A는 X제 한 단위만 가지고 있고 B는 Y제 한 단위만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부전점 오메가 할 때 X라는 것을 A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A는 X제만 하나 가지고 있고요. Y제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자, B의 초기 부전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B의 초기 부전점은 자, B 같은 상황에서는 Y제만 하나 가지고 있고 X제는 없대요. X제는 빵 개, Y제는 한 개. 그러니까 이게 박스가 수평으로 1, 수직으로 1 그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이제 부존 자원의 양이죠. 전체 부존 자원의 양인데 얘는 몇 개야? 얘는 1, 얘도 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각각의 우선 개인의 효용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효용함수가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L자인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입니다. 다시 첫 번째 줄 보시면 개인 A는 X제 하나랑 Y제 하나를 항상 소비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A의 효용함수는 그 결합되는 비율이 1대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B도 근데 똑같다고 그랬네요. 이거 이제 교함 결합 비율이 달라지면 좀 복잡하게 되니까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XB와 YB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 B번 볼게요. 계약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곡선을 구하세요. 자, 계약곡선은 우리가 이제 접하는 걸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참고해 보시죠.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수평축에 소비 가능한 한 X제랑 이게 이제 정사각형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A가 이렇게 있고요. 오리진 A, 여기가 오리진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계약곡선은요. 이거 두 개가 꺾이는 부분에서 보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45도 선하고 같게 결합 비율이 되는 거니까 꺾이게 돼요. 얘는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이제 꺾인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같을 때니까 XA분의 YA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의 무찰곡선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B의 무찰곡선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지금 분배 상태가 만약에 여기 있다 할게요. 뭐 처음에 여기 오메가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경우는 아니죠. 어디에서 지금 시작돼요? A가 지금 한 개 가지고 있고 B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가 사실은 오메가점이거든요. 너무 이제 극단적이어서 제가 여기로 해놨는데 여기가 돼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효용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계약곡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요 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바로 계약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그냥 그림으로 우선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C번 볼게요. 각 개인의 수요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수요함수는 그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도 많이 했고 앞서도 살펴봤는데 자, 효용극대화 예산식 안에서 효용극대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함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A라고 할까요? A.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라고 했습니다. XA, YA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효용함수. 자, 우선 예산제약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식 볼게요. 부전소득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 X제 가격 얼만데 너 몇 개 가지고 있니? 이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나 말이야 A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적어서 그냥 넣읍시다. 1, 0 이렇게 했으니까 1 되고요. 야, Y제 가격 얼마짜리인데? 나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소비량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효용 극대화되는 X에 지출하는 금액과 Y에 지출하는 금액, 요게 전체 소득 부존 소득으로 나타내는 화폐 가치로 이제 바꾼 거죠. 요거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우리 이거 레온티에프일 땐 요거 같을 때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A, YA 이거를 이용해서 자, 예산제약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YA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거 YA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XA로 풀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수요함수라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XA는 따라서 XA는 여기 보시면 요거 XA니까 PX, PY 이거의 합이네요. PX, PY 합에다가 분자가 PX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Y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으로 하게 되면 Y의 수요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는 똑같고요. PX, PY고 여기도 P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A에 대한 수요함수 각각에 대한 A에 대한 XJ랑 Y에 대한 수요함수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요거 X라고 해야죠. 죄송해요. X 이렇게. 왜냐면 요거 두 개 똑같기 때문에 각각의 A가 XJ랑 Y에 대한 수요함수는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에 대한 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A의 상황을 나타냈고요. B에 대한 상황도 똑같은 거니까 이건 따로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해보세요. 그래서 효용함수 B는 식이 똑같습니다. 지금 레온TF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존소득 같은 거 보시면 앞에서 0,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PX 소비량이 부존량이 빵, 그리고 PY가 1 이렇게 돼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PX, XB 더하기 PY, YB 이렇게 됩니다. 요걸 정리해서 같을 때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을 때라는 거 똑같게 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XJ에 대한 B의 효용극대화되는 수요량은 자, PX 더하기 PY분의 PY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거 두 개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씁시다. Y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각각의 개인에 대한 수요 함수를 구했고요. 다음에 D번 경쟁 균형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 박스에 초기에 이제 부존점으로 갖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426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 위에 보시면 총 초과 수요가 제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우리가 찾아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 다 해서 총 초과 수요가 excess demand x에 대한 그래서 excess demand x에 대한 A 더하기 excess demand x에 대한 B 요거의 합이 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총 초과 수요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A에 대한 총 초과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래 A의 수요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PX 더하기 PY분의 저거 PX가 되는데 빼기 얘가 몇 개 갖고 있었어요? XJ 하나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XJ에 대한 B에 대한 초과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XJ에 대해서는 B는 원래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쓰면 PX 더하기 PY분의 저기 나와 있는 PY 마이너스 얘는 빵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값이 두 개를 더하는 게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게 이게 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Y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 초기 부존점이 어디가 됩니까? 라고 하면 A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지금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초기 부존점이 A는 XJ를 하나 갖고 있고 YJ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메가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얼마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요 궤적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효용 극대화되는 이게 B의 무차별 곡선이고요. A의 무차별 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요거 이제 경쟁 균형 가격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 가격이 이렇게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역시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곡선상에 어떤 점이 가격이 쭉 이렇게 변해 주어졌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 쭉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면 이 끝은 가면 안 돼요. 끝은 가면 이제 가격이 빵 되면 이제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돼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에 대한 경쟁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XA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게 모두 다 똑같을 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표현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그래서 XA와 YA 얘가 이거 가질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즉 같을 때와 같을 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XA와 그리고 YA가 같을 때인데 0보단 크고 둘 다 1보단 작다. 왜냐면 이 에즈워스 박스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XB와 B라는 사람의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똑같은 거야. XB와 YB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 XB는요 1 전체가 1이니까 1-XA 이렇게 쓸 수가 있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XB는 1-XA 그리고 YB는 1-Y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0과 1 사이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